하늘에 떠있는 이 작은 점은 과학자들에게 심각한 공포를 안겨준 2024 YR4라는 소행성입니다. 초기 예측에 따르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확률로 들릴지 모르지만 도시를 쓸어버릴 만큼 큰 물체였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더 이상 지구와의 충돌 경로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달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2024년 12월 칠레 엘사우스 천문대에서 이 행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밝기로 미루어 볼 때 그 크기는 40에서 91m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축구장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큰 것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수준은 아니지만 낙하 위치에 따라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파리, 런던, 뉴욕 상공에 떨어지면 도시 전체와 인근 지역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행성은 가장 위험한 우주 운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소행성이 약간 유명해진 것은 당연합니다. 소행성이 발견된 순간부터 2025년 2월까지 충돌 위험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의 새로운 계산에 따르면 충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거든요. 실제로 적어도 향후 100년 동안은 이 소행성의 심각한 위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위협입니다 해서 우리가 틀렸어요로 바뀌었나요? 사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소행성이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다가 점점 더 위험해지다가 갑자기 안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계산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전문가가 소행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하늘에 떠있는 작은 빛의 점일 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다음 다시 관찰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소행성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 통로는 소행성이 통과할 수 있는 거대한 영역을 포함해요. 이 통로의 일부라도 지구를 통과하면 소행성은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궤도를 파악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등 최소 3번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더 명확한 그림을 얻기 시작하면 위험구역이 여전히 지구와 겹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속 추적하면 위험 영역이 점점 작아지고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갑자기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진정하세요. 지구로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불확실성을 계속 좁혀갑니다. 바로 2024 YR4의 경우처럼요. 이제는 조금은 긴장을 풀어도 되겠죠? 네, 2024 YR4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란 건 알아요. 하지만 달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측에 따르면 203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7%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수치가 3.8%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달에 충돌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충격파가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달이 반으로 갈라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전문가들은 정말 충격적이거나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 충돌을 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달 충돌이 일어나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더라도 달에 생긴 새로운 분화구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달에는 날아오는 파편으로부터 달을 보호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 건의 충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기 밝은 점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소행성이 달에 충돌하는 실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달의 충돌을 주시해왔어요. 예를 들어 유럽 우주국에서는 그리스에 있는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러한 충돌을 추적하는 넬리 오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에 충돌하는 우주 암석의 작은 폭발을 100회 이상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의 반대 쪽에서 달의 충돌 섬광을 관측하는 소형 위성인 루미오 미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은 달이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주 비행사와 달 기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4 YR4는 특별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달과 충돌하는 대부분의 우주 물체는 매우 작기 때문이죠. 약 50m보다 더 큰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YR4가 충돌한다면 놀라운 광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포착된 소행성은 2024 YR4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잠재적 위험으로 분류된 소행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소행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태양계에는 수백만 개의 거대한 우주 암석이 존재하며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제 위험을 초래하는 소행성은 더 적습니다. 나사는 지구에서 5천만 킬로미터 이내의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지구 근접 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 그룹 안에는 지구와 매우 가까운 궤도로 도는 매우 큰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지구에 충돌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행성은 약 2,50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전문가들이 조만간 지구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폭이 약 165m에 달하는 소행성 2014 TN17처럼 몇몇 소행성은 꽤 가까이 접근하거나 이미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지구에서 불과 5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매우 가까이 통과했습니다. 이는 달보다 약 13배 더 먼 거리예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요? 우주의 광활함을 생각하면 사실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행성은 거의 300년 만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소행성이었어요.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행성은 이미 지구에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 때문에 잠을 설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소행성은 매일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마겟돈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큰 소행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행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체는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0 또는 1%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인류를 충돌로부터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있었던 다트 미션이 있어요. 이것은 나사의 첫 번째 행성 방어 시험이었습니다. 우주선을 이용해 소행성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우 소행성은 지구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완벽한 실험 대상이었죠. 더 실험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로 소행성의 일부를 기화시켜 추력 효과를 만들어 소행성을 궤도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자체 중력을 이용해 소행성을 천천히 잡아당기는 대형 우주선인 중력 트랙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당국은 충돌 구역에서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행성 충돌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성, 어리석은 행성이죠. 이 밝고 아름다운 행성에는 3개의 거대한 소행성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우주 암석들이 지구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위험은 현실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금성의 모방자처럼 보이는 독특한 소행성 그룹을 연구해왔습니다. 일부 소행성은 행성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은 목성을 따르지만 금성에도 금성을 따르는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를 공동 궤도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금성의 경우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약 20개의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이러한 소행성이 항상 같은 루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성의 궤도 경로에 머물러 있지만 태양 주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대신 상황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궤도를 따라 새로운 안정 지점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다른 소행성들은 훨씬 더 특이한 경로를 따라 순환하는 말굽 모양의 경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행성들은 금성 자체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지만 지구는 운이 좋지 않습니다. 소행성 중 일부는 지구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보이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까다롭습니다. 이 우주 암석들은 금성과 가까운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지구에서는 항상 햇빛에 의해 씻겨나가는 하늘의 일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먼지를 찾는 것과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면 그들을 제대로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소행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면 소행성이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지 아니면 우리 방향으로 곧장 날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행성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위험한 걸까요? 이를 알아내려면 먼저 소행성이 실제 위협이 되는 이유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나사에 따르면 매년 자동차 크기의 암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우주를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구의 대기가 거대한 안전망처럼 개입합니다. 암석은 추락하는 대신 하늘에서 타들어가 밝은 유성이나 불덩어리처럼 밤하늘을 밝힙니다. 작은 태풍이 지상에 떨어진다면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등 약간의 피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쓸어버릴 정도의 재난은 아닐 겁니다. 물론 심각하긴 하겠지만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는 아닙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소행성은 약 140m의 크기로 지구 궤도에 근접할 수 있는 소행성입니다. 이를 파악한 후 연구팀은 고급 모델을 구축하고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금성의 공전 궤도 소행성 중 이 범주에 속하는 소행성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6개의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소행성들이 지구에 근접하는 경로로 이동하는 데는 최대 12,0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솔직해져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주의 다양한 힘이 소행성의 경로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암석은 대부분 우리 시야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충돌이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 이번 여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금성을 따르는 6개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 중 특히 걱정스러운 소행성 3개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소행성은 에펠탑만한 크기의 거대한 우주암석인 22번째 소행성입니다. 다음은 소행성 524522입니다. 첫 번째 소행성보다 약간 작지만 지구에 충돌할 경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소행성 중 가장 큰 390m 크기의 소행성 2020 CL1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구 궤도 74,805km까지 근접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달의 평균 공전거리는 386,243km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죠. 이 거대한 우주 암석 중 하나가 실제로 지구에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공허한 지역에 떨어질 거예요. 이 경우에도 2.25에서 3.38km 너비의 분화구를 남기게 돼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충돌 시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것보다 100만 배 이상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이 위험 수준은 토리노 충돌 위험 척도의 레드존에 해당합니다. 소행성 충돌의 가능성과 파괴력을 측정하는 0에서 10까지의 척도인데 레드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 소행성의 경우 척도에서 8등급에 해당합니다. 즉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하는 지역에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육지에 충돌하면 넓은 지역이 사라질 수 있고 해안 근처에 충돌하면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모델과 계산이 완벽하게 정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망원경 임무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구에 있는 망원경은 특정 시간대에 하늘의 특정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일조량, 심지어 물체의 각도 등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을 잠깐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목격만으로는 소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전체 경로를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소행성을 제대로 추적하려면 하늘에 더 잘 보이는 눈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곧 개장할 2개의 시설이 이 작업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겁니다. 첫 번째는 칠레의 베라시 루빈 천문대입니다. 이 천문대는 시야각이 매우 넓어 밤하늘의 거대한 덩어리를 한 번에 스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거울 세트 덕분에 수많은 별빛을 수집할 수 있어 아주 작고 희미한 우주물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천문대는 단 3에서 6개월 만에 최대 100만 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알려진 소행성의 수를 순식간에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는 소행성 사냥을 위해 특수 우주 관측소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근지구 천체 탐사선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구름이나 햇빛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초고감도 적외선 망원경을 사용하여 태양빛에 숨어있는 우주 암석, 즉 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암석을 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천문대가 큰 도움이 되겠지만 브라질 연구원들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금성 근처에 주둔하는 전용 우주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합니다. 금성 가까이 궤도를 도는 우주망원경은 현재의 도구로는 포착할 수 없는 교활한 소행성을 발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더 빨리 알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겠죠. 다행히도 나사는 이미 소행성을 궤도에서 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도에 성공한 다트 임무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임무에서 우주선은 소행성과 충돌하도록 보내졌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 충돌로 소행성의 경로가 바뀌었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나사와 전 세계 우주기관은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위협에 관해서는 준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는 수억 개의 암석이 태양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지구에 비교적 가까이 다가옵니다. 나사는 지구에서 4,800만 킬로미터 이내를 도는 소행성을 지구 근접 천체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는 특히 걱정스러운 천체들이 있어요. 이 소행성들은 크기가 매우 크고 지구와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사는 베누라는 소행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상당히 큰 우주물체로 159년 안에 지구에 충돌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1969년에 처음 발견된 이 소행성은 지구 궤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2182년 9월 24일에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 베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면 1200메가톤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지구에 지어진 어떤 건축물도 생산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에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22세기에 소행성이 접근해서 통과하는 동안 소행성이 중력 키홀을 통과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우주여행자를 특정 경로로 이끌 수 있는 우주 영역으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어요. 베누는 6년마다 지구를 지나갑니다. 1999년, 2005년, 2011년 3차례 지구와 근접한 적이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2182년까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2700분의 1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의 5배가 넘는 수치예요.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지만 이 우주 암석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750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지구 근접 천체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베누는 태양계 역사상 처음 1000만 년 동안 형성된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의 일이에요. 이 소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태양계 암석 행성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담고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좋은 점은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중요한 유기분자와 유사한 분자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 나사의 오시리스 REX는 소행성 표면에 잠시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샘플을 채취하고 우주 암석에서 떨어져 나갔죠. 나사에게는 이런 종류의 임무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소행성이 베누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거예요. 소행성 9994이 아포피스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우주 물체예요. 아포피스는 약 335m의 지구 근방 천체인데요. 2004년에 발견되었고 처음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 가장 위험한 소행성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포피스는 매우 빠르게 악명을 얻었고 지구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여겨졌어요. 전문가들은 이 행성이 2029년에 지구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행히도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와 그 궤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적어도 한 세기 동안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2029년 충돌 위험은 완전히 배제됐고 2036년 소행성의 근접 접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충돌 위험도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2068년에 충돌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었어요. 그런데 아포피스가 지구를 지나가면서 천문학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강력한 레이더를 사용해서 소행성의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향후 100년 동안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있었죠. 이러한 발견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유는 집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소행성이라도 지구와 충돌하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행성의 크기가 1km 이상이면 천문학자들은 이를 행성 파괴자라고 불러요. 이러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방출하는 충격 에너지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행성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는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직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행성 충돌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한 재앙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소행성 충돌 지점은 칙술로브 크레이터일 거예요. 공룡을 멸종시킨 끔찍한 충돌의 증거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분화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화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애리조나에 있는 베링거 분화구는 유성 분화구라고도 불립니다. 이 분화구가 생겨나게 된 충돌을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져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주 암석이 지구뿐만 아니라 달, 수성, 화성에도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어떤 암석 행성도 소행성의 충돌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계의 소행성 개체군을 찾아 목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천체 과학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구궤도 근처에는 지름 140m 이상의 소행성이 약 25,000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암석은 지구에서 도시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죠. 지금까지 이러한 소행성 중 50% 미만의 소행성만이 탐지 및 추적되었습니다. 또한 크기가 49m 이상인 물체도 약 2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밀집된 도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규모죠. 하지만 이 중 8% 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근처에는 수천만 개의 작은 천체도 존재합니다. 이 천체들은 가로가 10m 이상이고 표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러한 작은 우주물체는 지금까지 1% 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태양계 내부는 소행성 탐색이 매우 까다롭다는 거예요. 매일 밤 천문학자들이 이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동안 단 2번뿐이에요. 태양의 눈부심이 매우 밝은 배경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구의 대기 또한 관측을 왜곡하고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의 망원경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정말 특별한 도구가 필요해요. 칠레의 세로 톨로 미주 대륙 천문대의 암흑 에너지 카메라 DEC가 바로 그 도구입니다. 이 장치는 소행성 사냥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우주의 팽창을 이끄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라는 또 다른 찾기 어려운 대상을 찾기 위해 이 장치를 만들었어요. DEC는 수억 개의 은하를 관측해야 하므로 넓고 깊은 관측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우주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은하의 움직임과 우주 초기의 상태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DEC가 태양 근처의 소행성을 발견하는 데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걸 의미해요. 내부 소행성은 드물고 희미하기 때문에 깊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우리 별 근처의 밝은 황혼 하늘과 지구 대기의 왜곡 효과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고 DEC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흑에너지 카메라는 2019년에 완료된 암흑에너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됐어요. 이제 천문학자들은 카메라의 성능을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DEC의 조사가 금성궤도 근처와 지구 궤도 내의 천체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된 가장 민감한 조사 중 하나라고 주장해요. 태양계 내부에 어떤 종류의 천체가 숨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